속도 변형 문제는 잘 푸시고 질문을 활용해 오세요. 자, 1번부터 천천히 하나씩 봅시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런 거 근에 대해서 몇 개 만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끝점을 정말 조심해야 돼. 끝점. 그러니까 뭐냐면 x가 0에서 파이 여기 등호 빠졌잖아. 이 등호 빠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순서쌍하고도 관련이 있고 순서쌍 문제가 하여튼 이제 요 주변의 학교들 한 2년치 것들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이게 다 킬러 문항들이 다 이제 순서쌍 문제야. 이게 왜 킬러 문항이 되냐면 애들이 풀어도 틀려요. 그러니까 풀었다는 거는 거기 시간을 많이 썼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풀고 나서 틀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선을 정해야 돼. 요거는 내가 풀 수 있을 만한 순서쌍이네 아니네 라는 거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이거를 학교 시험에서 풀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실력이야. 이건 봐도 내가 하나 정도 잘못 쓰면은 틀려버리겠다 싶으면은 그냥 안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걸 거르는 것도 실력이야. 자, 그래서 딱 그 수준을 일단 내가 풀지 말지를 선택하는 그것도 실력이라서 하여튼 이걸 공부를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막 안 풀지 마시고. 자, 1번 볼게. 뭐 이건 어렵진 않아요. y는 절대값 4에 사인에 3x 더하기 2. 이 그래프가 y는 2랑 만나는 거. 이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지, 그치? 이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예쁘게 잘 그려줄 것인가. 자, 요거를 풀어내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fx의 절대값 씌워준 게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예전에 설명했을 거야. 이걸 푸는 이제 방법은 1번 y는 절대값 fx를 그린다. y는 2를 그린다. 교점을 찾는다. 됐죠? 그 다음에 y는 fx에 대한 이 그래프에서 fx의 절대값을 벗겨내버리면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걸 푸는 것도 하나 방법이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쉬울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에 대해서 절대값 함수를 그려서 풀어낼 건지 아니면은 이걸 절대값을 먼저 풀어내는 교점을 찾아낼 건지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설은 이게 절대값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냥 여기 2번으로 한번 가볼게. 여기 생각보다 시간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사인의 3x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사인의 3x는 2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0 또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사인의 3x가 그래서 0 또는 마이너스 1. 이거를 이제 찾아주시면 돼요. 교점의 개수를 이제 0에서 2파이니까 여기 3x에 대해서 여기 3x, 3파이까지 아니지 2파이까지고 2파이까지고 원래는 이제 자꾸 이래 2파이까지 2파이 안에 원래 한 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3x가 됐으니까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고 요 안에다가 사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0이 되는 하나, 둘, 셋 0이 되는 애들도 해주면 돼요. 0은 또 들어가. 이렇게 해서 세주시면 9개 딱 나옵니다. 이게 절대값 함수를 그리기 시작을 하면은 좀 꼬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꼬일 때는 그냥 fx에 대해서 그냥 이걸 먼저 풀어놓고 그냥 사인을 그리는 게 조금 더 부담 없을 수 있어. 자, 여기 안 들어가. 이런 것 때문에 틀린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첫 점은 들어가요. 0은 들어가고 2파인데 여기 또 아니구나. 여기 원래 2파이였지. 전체 구간이 0에서 2파이. 끝점은 안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과 관련된 문제, 지수로그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사인, 코사인, 방정식, 삼각함수 방정식이 됐든 fx에 대한 방정식이 됐든 모든 방정식 문제는 이게 낚시를 걸어. 이렇게 낚시를 걸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가봅시다. 3번 가볼게요. 3번. 이게 난이도가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아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난이도를 올려볼까? 아니, 일단 쉬운 걸 일단 더 봅시다. 코사인 x 더하기 3분의 2 a.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가 마찬가지냐면, 절대값을 먼저 풀 건지, 아니면은, 이 절대값 함수를 그려놓고 a를 걸어낼 건지. 자, 이번에는 이제 절대값 함수를 그려볼게. 뭐, 이거 그리는 거 뭐 부담 없죠? 일단, 코사인 함수를 그립니다. 코사인 함수를 한 주기만큼을 그려놓고, 여기 한 주기 0에서 2파이까지래요. 0은 포함이 되고, 2파이는 이렇게 되죠. 얘를 3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 점이 y는 3분의 1. 그럼 최대점은 1 더하기 3분의 1이 되고, 최저점은 3분의 1에서 1점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러고 나서 x축이 한 대충 이 정도 있으니까 x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올려요. 절대값.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세 점에서 만나야 되네.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a라고 하는 애를 움직여 보면은 뭐 이쪽은 4개가 나오지. 하나, 둘, 셋, 넷. 3개가 나오려면 이렇게 딱 걸리면 돼요.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절대값이면은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a가 요게 k라고 하는 거야. k. 간단하죠? 이 정도는 그래서 시간차. 그리고 하여튼 절대값 그래프로 그릴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얘를 절대값을 없애버리고 그냥 기본 함수에다가 만나는 점을 할 건지. 그게 풀이가 상당히 시간 차이가 나옵니다. 자, 5번은 꼭 체크를 했다가 5번이 이제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이건 꼭 체크해서 꼭 푸시고. 자, 그 5번에 약간의 힌트를 주면 이게 문자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 6분의 n과 k라고 하는 애가 또 들어가요.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고, 거기에 약간의 설명을 하면 대칭성과 관련됩니다. y는 fx를 y는 b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y는 2b 빼기 fx가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지금 안 되면 외우시고, 됐지? 그러니까 fx가 있을 때 y는 b가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진 함수가 y는 이게 fx일 때 2b 빼기 fx가 돼요. 거기에 있는 절대값 함수를 풀어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절대값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게 풀다가 n이 바뀌면 짜증나거든. 생각을 해봐. 이게 절대값 사인의 6분의 n인데 n에다가 1, 2, 3, 4 숫자를 아마 뭐 풀다 보면 집어넣게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평행이동 값도 바뀌고 이 꺾이는 값도 바뀌고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는 절대값을 먼저 푸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거 100%는 아니야.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을 먼저 풀어내면, 자, 사인의 x에 6분의 n하고 저쪽으로 넘겨서 k분의 6분의 n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죠. 플러스일 때랑 6분의 n 빼기 k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먼저 풀어내면 6분의 n이 없어지니까 sin x는 k일 때 하나 나오고, 이렇게 넘어가면 sin 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n 빼기 k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함수가 3개야. sin x랑 y는 k랑 y는 3분의 n 빼기 k, 이 3개예요. 이 3개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요놈 함수랑 요놈 함수가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방금 여기서 한 거로 의미를 가져보면 얘는 6분의 n 대칭이 됩니다. y는 6분의 n 대칭. 함수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힌트를 줄게. 사인 함수를 일단 그려놓고 일단 모르니까 n에다가 1을 하나 집어넣읍시다.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일단 k는 어딘지 모르겠고, 요거 6분의 n, 여기 3분의, 여기 6분의 n부터 한번 표시해볼게. 6분의 1, n이 1이면은 여기가 6분의 1함수가 되는데, k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적잖아.
여기 K를 잡죠? K를 이렇게 잡으면 6분의 1이라고 여기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야. 6분의 1의 대칭이 되는 여기에 6분의 3분의 1 빼기 K라는 함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6분의 1에 이렇게 대칭이 된 거야. 상수함수로. 그럼 만나는 점 개수를 세는 게 조금 괜찮지. 그치? 이렇게 5개가 나와야 돼. 5개. 왜냐면 그 문제에 0부터 7억이 0, 1, 2, 3, 4, 5 만나는 점의 개수가 5개인데 이 5개가 스페셜한 숫자야. 뭐 힌트를 거의 다 줬으니까 이런 정도 해줄게.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를 풀 때 그냥 무작정 절대값 그래프로 막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고집부리지 말고 그냥 얘네들을 먼저 풀면은 좀 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물론 다시 얘기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답은 거의 다 알려줬으니까 됐고. 자, 6번 가볼게. 6번이 이번에 이제 수능특강에 나온 그 문제예요. 6번에. 자, 6번으로 가봅시다. 오늘은 뭐 그냥 부담 없이. 이 변형 문제들을 넣어놨으니까 이 변형 문제에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이번에 또 연합교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 내실지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정도까지 변형을 하면 이제 기말할 때는 나도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볼까 싶기도 하고 문제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그 선생님마다 이거를 변형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좀 있거든. 그냥 진짜 숫자만 바꾸시는 분들이 있고 완전히 그냥 해체하면서 뜯어고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즐기시는 거야, 즐기시는 거. 자, 하여튼 뭐 그거 너무 궁금합니다 이번에. 자, 하여튼 자 6번 10 이하의 두 자연수 A, B. 이거는 이제 한번 풀어봤을 테니까 자,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y는 A의 sin x 더하기 B. 자, 일단 여기에서 결정이 된 게 있어요. 결정이 된 게 뭐냐면 이거 주기가 결정이 돼 있어. 그치? 주기는 고정이야. A하고 B는 고정이 안 돼 있으니 제가 뭐가 될지 모르는데 일단 자연수라고 했으니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제도 되게 많아. 이게 A가 자연수면은 너희들 알고 있는 그 사인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이게 음수가 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저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 맨 끝에 그런 문제가 있어. 하여튼 자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정수 되면은 이제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정수. 그러니까 이게 정수로 마이너스 5에서 5 이렇게 걸어버리면 이거 문제가 완전히 난이도가 달라져. 지금 자연수니까 되게 쉬운 거야 이게. 정수로 가면 난리 나요. 자, 하여튼 얘네 그래프가 두 직선 y는 2랑 5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mn이라고 했을 때 m과 n의 값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그러면 이 사인 함수랑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봅니다. 사인 함수가 여기서 한 주기 그러니까 0에서 2파이까지 이거는 또 끝점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끝점이 다 들어가는 파이, 2파이까지의 상황에서 이게 평행이동까지 됐고 이제 진폭까지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2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3대정의 위치지.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랑 y는 2랑 만나는 여기가 이제 y는 b가 되겠지. 이렇게 된 축이 y는 b가 될 거고 y는 2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만날 수도 있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를 친다면은 이런 이제 2랑 관련된 이런 표현을 굳이 쓴다면 만난 점의 개수 이렇게 앞에서 써오던 방법이니까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다 되는 거야. 세 개까지. 그래서 이 세 개라는 게 되게 스페셜한 숫자죠. 항상 이런 걸로 문제는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최대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2랑 5가 동시에 이 세 개를 만들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만드는 얘기야? 하나는 3개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2개를 가져서 총 5개를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6개는 안 돼요. 2랑 5가 동시에 6개는 안 되니 5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를 만들려면 일단 기준이 첫 번째 여기가 y는 2가 되는 경우 이게 y는 2, 그러니까 b가 2가 되는 경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요쯤에다가 y는 5를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가능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B가 2가 되면
A의 값은 일단 이게 두 개씩은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진폭을 이제 3 이상을 만들어줘야 돼요. 3보다 크게. 그래서 A의 값은 4. 에서부터 10까지 다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B가 5가 되면, B가 5가 한번 더 그려볼까? B가 5가 돼서, 이렇게 Y는 5랑 만나는 점 3개에다가 여기서 이제 Y는 2랑 만나는 점이 2개가 되도록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지, 이것도. A가 4에서 진폭을 어쨌든 3 이상만 만들어주면 2점에서 만듭니다. 하여튼 여기에 그래서 한번 풀어볼까? 7번 해봅시다. 7번 풀어봅시다. 지금 변형 문제 뭐 결국 풀 건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뒤에 이제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수능 문제인가 평가 문제에서도 이런 스타일로 나온 게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것까지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똑같은데 다르죠? 나도 한번 오니까 3파이 그죠? 이게 폭으로 나오죠. 항상 경계를 잘 따지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자, 3파이까지 그리면 뭐 이 정도 파이, 2파이, 3파이 그 다음에 어쨌든 b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는 b를 기준으로 잡아주고 사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죠. 4개가 나오는 구간이 있어. 요 사이가 4개 구간이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경계를 보면 여기가 경계입니다. 여기가 경계. 여기가 일단 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이제 B랑 O의 위치가 이제 O가 이렇게 하면 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일단 4개는 만들어져요. 5일 때 무조건 4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경계가 A 더하기 B가 여기서 6이 나와줘야지. 6에서는 이제 5가 6이랑 관계에서 6이 더 크니까 여기가 6이 돼서 2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하여튼 뭐 요거를 이제 풀면 되지 뭐. B의 입장에서는 B가 1, 2, 3, 4, 5까지 가능하고, 그럼 거기에 상대적으로 A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A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서 5, 4, 3, 2, 1 되니까 곱해서 최대값은 9, 최소값은 5 이렇게 나와요. 곱한 값. 이거 순서상이야 그냥.
이제 맞춰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막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갖고 이거 뭐 풀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냥 빨리 버리고 다른 문제를 확실하게 푸는 게 맞아요. 이게 수능에서야 뭐 순서상 개수를 막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잔인하게만 나오지는 않는데 약간 그래도 수능은 절도가 좀 있는 편이거든. 자, 또 한번 또 봅시다. 8번도 봅시다. 이거는 작년 수능 특강 문제야. 8번은 내가 나눠준 자료를 푼 사람은 아마 이것도 풀어봤을 텐데, 자,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 A, B, 그리고 마지막에 순서상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이렇게 쓱 보시고 오늘 결정을 내려. 나 이런 거 풀겠다. 나 이거 나오면 그냥 바로 제끼고 풀겠다. 이 결정을 하세요. 자,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 A, B가 있습니다. 끝점이 안 들어갔지. 0과 2파이가 둘 다 안 들어갔어. A sin x 더하기 B. 아유, 지겨워, 그치? 얘네 그래프가 세 직선 1, 3, 5. 이건 무려 3개, 3개. 얘네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PQR이라고 했는데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3이래. 난리 났죠? 자,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딴 거 없습니다. 자, 1, 3, 5, 1. 그 다음에 우리가 A도 따져야 되니까 2도 살짝 긁고 3, 4, 5까지를 예쁘게 그려놓고 끝점에 대해서 0과 파이랑 2파이 끝점 파이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조심해야 돼요. 진짜 모르겠지. 뭐 이걸 어떻게 해. 10보다 작은 수니까 그냥 갑니다. 자, 첫 번째 B가 1일 때 A를 먼저 기준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본인의 기준 나름이에요. 자, B가 1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사인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 끝점이 빠지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 요 점 지나가고, 요 점 지나가고, 이제 분폭을 결정을 합니다. A가 1이 되면, 자, 여기 만나는 점을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1, 3, 5, 끝점 다 빠져요. 끝점 다 빠집니다. 만난 점의 개수의 합이 3개가 돼야 돼. 자, A1부터 가볼게. A1이 되면 이렇게 되면은 한 칸 위아래 되고 한 점밖에 안 만나지. A가 2가 됐습니다. 두 점이야. 진짜 조심해야 돼. 자, 3이 되면 이렇게 돼요. A가 3이 되면 이렇게 되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됩니다. 4가 되면 안 돼. 4가 되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4개 정리돼. A는 3. 됐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너희들이 이거를 내가 풀 수 있겠다. 실전에서 요 정도를 한 5분 컷에 풀 수 있으면은 할만한 거예요. 5분 컷. 자, 두 번째. B가 2 달려갑시다. 자, B가 2를 여기를 작업을 해보고 이때 이제 A를 슬쩍 그려봐요. A가 1. 두 개 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칭적으로 되면서 B가 2가 되면 이렇게 A가 2가 됐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로 갑자기 뛰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대칭, 그러니까 요 1이랑 3에 대한 대칭 상황으로 B가 들어가 버리면,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홀수계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안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B가 4일 때도 안 돼요. B가 4일 때도 안 됩니다. 하여튼 B가 3일 때는 되겠지. 3일 때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거는 A가 2네. 이게 상황이 다 달라서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자, B가 5가 돼. B가 5. B가 5. 4는 어차피 안 되니까 날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한 개, 두 개. 두 개는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세 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칸을 A를 더 올리면은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네요. 그럼 B가 5일 때 A는 3. 그럼 B가 6일 때도 해보고 7일 때도 하고 8일 때도 하고 9일 때도 하고 10보다 작으니까 10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진짜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틀릴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6에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3개를 만들려면 이렇게 와야 되죠. 여기 1개, 2개. 근데 그러면은 한 칸 더 올려야 돼. 이렇게 한 칸을 더 올려서 이렇게 해서 1개, 2개, 3개. 그럼 A가 4가 되면 되네. 잠깐만. B가 6이었는데? 하나. B가 6이면 A가 잠깐만 6이 됐을 때 안 만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개, 2개, 3개 A가 3이네. B가 7이면 아마 A가 4가 될 거고 8일 때 5가 될 거고 한 칸씩 올라가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6일 때 6이 돼. 그러니까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그나마 좀 양반이야. 마찬가지로 순서쌍의 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라도 이제 틀리면 아장나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고민을 진짜 미리 하고 들어가야 돼. 시험 때. 이 문제가 아마 제일 짜증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방정식 문제야. 하여튼 방정식 문제랑 요놈이 제일 짜증나는 문제. 자, 또 가봅시다. 유사문항은 집에서 풀어보시고 11번 가보죠. 11번 수능 문제. 수능 문제는 그래서 수능 문제가 아니고 평가 문제. 요놈은 EBS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또 나왔어. 11번.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난이도가 더 올라가서요. 봅시다. 5 이하이잖아요. 숫자는 줄었네. 그치? 아이고, 5 이하면 뭐 기껏 해봐야 25개인데 뭐 그냥 직접 다 할 수도 있어. 자, 못 풀 문제는 아니야. 근데 다만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다면은 빨리 버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자, 끝점 안 들어갔죠? 0과 2파이에서 y는 a sin x 더하기 b 똑같아. x는 파이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직선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 그 다음에 y는 1과 y는 3과 만나는 점의 집합이 bc. 그때 개수가 3, 합쳐서 3.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를 바꾼 거예요. 비슷한 문제라는 게 느껴지면 돼. 같은 애에 나온 거야.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A, B의 순서쌍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꼼꼼하게 다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기준을 A 아니면 B로 일단 때려잡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기준이 여기서 1과 Y는 1, 그 다음에 3, Y는 3. 여기도 색깔이 좀 다르게. 3을 이렇게 넣고 1을 여기다 넣고 중간중간에 선을 이렇게 좀 넣죠. 이 정도 넣었으면 됐고, 자, 경계 0과 그 다음에 2파이, 그다음에 중간에 파이가 중요하네. 이게 x는 파이랑 또 만나는 점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x는 파이는 뭐 무조건 만나는 형태 같네. 끝점을 이렇게 비워놓읍시다. 자, 끝점을 비워놓고 자, 시작합시다. 수능 문제를 만들어내는 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바뀌었어, 스타일이. 최근에. 너네 때 이제 수능을 공부를 하면 진짜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B가 1부터 가봅시다. 근데 해보면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자, B가 1이 되면 여기다 이제 사인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3개가 많아요. 3개. 자, 일단 1부터 해볼게. A1 한 칸.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납니다, 여기. A가 2. 이거 되지. A가 2가 되면은 여기서 하나, 둘, 여기 없네. 안 만나네. 2개 안 돼요. 여기 안 돼. 그럼 A가 3. 그러면 하나, 둘, 셋. 이거 비대칭이야. 수능에서 비대칭으로 내는 거 쉽지가 않은데, 일단 A가 3 가능합니다. 그럼 4가 되나? 4도 또 돼요. 그치? 하나, 둘, 셋. 4. 5까지 다 가능해. 요거 한 번 하고 나면은 이제, 느낌이 오면은 이제 탁탁탁 하면 돼. B가 2가 되면은, 요 라인이 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여기서 하려고 봤더니, 이게 요렇게, 이거 색깔이 좀 다르게, 요 상황이 완전 달라서, 요렇게 되면서, 1개, 2개, 3개. A는 1. 하나밖에 안 됩니다. A는 1 하나밖에 안 돼.
그다음에 b가 3이 돼. 여기서 다시 하면은 이 상황이 이게 처음에 이제 b가 1일 때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는 안 되고 두 개도 안 되고 세 개는 돼야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3, 4, 5.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4일 때 a는 2가 되고요. b가 5일 때 a는 4 이렇게 돼요. 순서상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걸 다 구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뭐 그냥 a의 값을 5라고 고정하고 b를 찾고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약간 위험도가 있어. 근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만하다 싶으면은 딱 이 정도 난이도로 공부를 해놓잖아. 그러면은 이 정도 난이도까지를 내가 공부를 했으니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풀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 거고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면 이제 공부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이게 다야. 다고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데 그래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은 뭐 fx는 똑같지. 코사인으로 바뀌었구나. 사인에서 코사인으로 바뀌었고, 자, 그 밑에 있는 방정식이 일단 0과 x가 2파이 사이에 있는 애인데 x 빼기 파이에 fx 빼기 m이 0이면 x는 파이 또는 fx는 m 이걸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얘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n이래요. gn. 근데 g1 더하기 g3이 일단 4요. 자, 일단은 한번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코사인 함수를 요 0에서 2파이 사이 동안에 그리면 이렇게 한 줄기가 그려질 거고 끝점 빠지고, 그치? 그 다음에 요 끝에가 0,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자, 일단은 x는 파이에서 무조건 한 점 만나죠. 한 점 무조건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어디 이제 걸쳐 있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바뀌는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야. 여기 n이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은 이렇게 만난 거랑 이렇게 만난 거 두 점이 아닌 한 점으로 처리가 돼요. 그리고 또 여기도 좀 조심해야 돼. n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안 만나. 끝점이 빠져갖고. 그래서 빵개 혹은 한 개, 사실 요거까지 포함해서 한 개, 그 다음에 y는 n이 fx는 n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두 개까지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 전체 gn이라고 하는 애 값으로 가능한 애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빵개는 안 되죠. 일단 한 개가 가능한 거고 두 개가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개는 안 나와. 아무리 해도 여기에 이제 이게 한 개에서 두 개가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한 개 아니면 세 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조합이 네 개도 안 되죠. 그래서 요 조합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1, 3이 나오려면 첫 번째 얘가 한 개가 나오고 얘가 세 개가 나오든지 두 번째 얘가 세 개가 나오고 얘가 한 개가 나오든 이런 상황밖에는 없어요. 4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요거 한 개만 먼저 해볼게. 자, G1이 1이고 G3이 3이야. 이거 못 푼 사람은 내가 요즘 여기까지 딱 일단 해줄 테니까 나머지 집에 가서 해봐. 그래서 여기까지를 해결하면은 그래도 공부해서 올릴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수능 기준으로 해도 제일 어려운 거 바로 2단계 정도 되는 거라서 여기까지는 공부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G1이 1인데 이거는 이제 다시 쓰면은 x는 파이와 그 다음에 fx는 1의 교점이야. 그리고 다시 이것도 쓰면 x는 파이와 fx는 3의 교점의 개수예요. 한 개가 나오고 세 개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얘는 1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경계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x가 파이에서 일단 이미 하나를 만나고 있고 그러면 n이라고 하는 애가 요 위쪽에 이게 1이라고 하는 애가 이 위쪽에 혹은 여기까지 이렇게 걸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기에서 똑같이 되는 상황 혹은 1이라고 하는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부등식으로 잘 표현만 하면 돼. 자, 일단은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 a 코사인 x 더하기 b고, 다행히도 a, b가 다 자연수야. 그래서 이거는 최대 값은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여기는 a 빼기 b, 이 가운데 y는 b. 뭐 가운데는 뭐 필요는 없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이거를 들어가면 되죠. 자, 첫 번째 이 상황. 1번의 상황은 이게 1이 여기에 걸친 거니까 이게 n이 1이 됐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1이 되는 상황도 되는데 이 1이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보다 크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상황이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여기 또는이에요. 그럼 이제 1이 이렇게 걸쳐 있어. 1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b 빼기 b 빼기 a보다는 얘가 크게 이렇게 되면 또 만나지 않지. b 빼기 a가 최소값이 1보다 크면은 만나지 않아. 이게 이제 한계에서 만난다는 거야. x는 하이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교집합이야. 이렇게. 여기서는 합집합이고. 그럼 다시 또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요. 세 개가 나와줘야 돼. 그럼 일단 여기서 한 개 무조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무조건 n은 3이 들어가야 이렇게 세 개에서 만나게 돼. 그럼 이걸 이제 부등식을 처리하면 되지. 여기가 a 더하기 b고, 여기가 b 빼기 a입니다. 최대 최소값이. 그럼 3이 여기 사이에 껴있어요. 이렇게 껴있으면 돼. 같으면 안 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시 여기 한 번만 더 쓸게요. a 더하기 b에 a 빼기 b. b 빼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a 더하기 b가 3보다 크면서 a 더하기 b가 3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지. 동시에 이럴 수가 없어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그래서 요 조건에 요 조건까지를 만들어내는 애를 찾아봅니다. 자, 요걸 찾으면 되죠, 요거. 그럼 b 빼기 a가 이게 자연수니까 b 빼기 a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1보다 커야 되니 1도 되고 2도 돼요. 그럼 순서상으로 따지면은 1, 2, 3, 4, 5, 1, 2, 3, 4, 5 얘네들을 넣어주면 두 칸 차이. 1, 3, 2, 4, 3, 5. 이게 순서상 이렇게. 한 칸 차이. 1, 2, 2, 3, 3, 4, 4, 5. 이렇게. 둘, 넷. 뭔가 좀 이상한데. 1, 2, 2, 3, 3, 4, 4, 5. 1, 2가 안 돼. 뭐가 이상한데? 뭐지? a 더하기 b가 합쳐서 뭐지? 뭐가 하나 이상한데? 잠깐만. 곱하기에 이쪽에서 어쨌든 최대가 나올 것이고 1, 2 이게 잠깐만 왜 개수가 다르지? 이거 되는 거죠? 아마 이쪽에서 그러면 1, 1 이런 게 되는지 이거 있잖아 이거 여기에서 1, 1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최소값이 돼서 끝나는 거야. 하여튼 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것도. 하여튼 이런 문제가 하여튼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일까? 17번. 17번 어렵지 이거. 17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평행이동까지 했어. 자, 두실수 A, 이것도 자연수가 아니야. 실수야. 이게 A가 0이 아니래.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힌트예요, 사실. 0이 아니다. 왜? 이거 두 개를 생각하시오라는 표현이야,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음수예요, A가.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한번 삭제를 하고 들어가야 돼. 자, 일단,
왜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A의 사인의 6분의 파이에 1만큼 평행 이동하고 B 이렇게 왔어요. 양수 t에 대해서 x가 0과 t 여기도 또 등호가 안 들어가. 이 등호 안 들어가는 게 여기서 또 치명타야. 자, y는 절대값 fx를 가지고 그래프가 직선 y는 4와 만나는 점의 개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fx는 4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 fx를 그릴 건지 아니면 fx가 4와 마이너스 4 이거에 대한 교점을 찾을 건지 이 고민을 좀 살짝 하시고 f0이 8이고 g에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f0을 집어넣으면 8이 나오고 그럼 g가 뭐야? 4와 만나는 점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가 g에 18을 집어넣으면은 5가 나오면 5개가 나온대요. 이때 g 알파 여기 뒤에는 아직은 헷갈려서 못 보겠어. 자, 일단 이거부터 해결해 봅시다. 사인 함수가 한 칸만큼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정값은 주기죠. 주기가 12 12만큼이 주기야. 12만큼을 일단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돼. 자, 일단 봅시다. 하나, 둘, 한 칸을 0, 6, 12로 일단 작업하고 평행이동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가요. 3, 여기도 3칸으로, 여기도 3칸으로 3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함수 A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사인 함수를 한 칸을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면 여기 있는 애가 오른쪽으로 한 칸, 여기가 0,0이었던 애가 이렇게 한 칸, 이 정도가 되겠다. 이 정도 갑시다. 그러면 0이었던 애들, 이런 애들이 숫자가 바뀌죠. 여기가 1, 여기가 7, 4, 여기가 13, 여기가 가운데 3만 가면 10,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정도에다가 뭐 조금 더 그려야 될 수도 있는데 G0이 8이래요. 아, 여기가 0이야? 여기가 8이고 여기다가 F0이 8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면 뭐 여기가 8인데 뭐 이 값은 뭐 구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여기다 그냥 직접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B가 8 그럼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네. 뭐 그냥 이 정도 쓸게. A는 2B 더하기 2B 더하기 16 빼기 16 대충 봐도 이게 이제 A하고 여기 2B라고 하는 숫자에 16을 뺐으니까 A가 음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렇게 양수를 그려놓고 이제 다시 해볼게. 18 여기가 13이었으니까 여기 6만큼을 더하면 여기 19가 되고 여기가 18 정도 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여기까지의 경계에서 보면은 이게 4랑 마이너스 4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4랑 마이너스 4가 여기가 8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봐야 이게 8이라서 이 밑에다가 4랑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5개가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4를 집어넣으면 이쯤에 4를 집어넣으면 2개 여기다 집어넣어도 여기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도 2개 그럼 이렇게 해봐야 3개 그러니까 맥시멈 4개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잘못 그린 거야. 어떻게? 그래서 A를 음수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삭제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약간 고난이도 문항으로 가면 약간 처세술 같은 거예요. 처세술. 아, 이게 뭐 어려운 물려면 당연히 이게 음수겠지 하고 들어가면 돼. 그 킬러 문항을 풀 때도 예전에 한번 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게 3차 함수 fx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앞에 아무런 말이 없을 때 3차 함수 개형은 이거예요. 수능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하면 당연히 이건데 이걸 가려놓으면 이거 무조건이야. 수능에서는.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A를 가려놨다? 아, 이건 음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야. 수능은 100%예요. 수능은. 의도가 그래. 그래서 얘를 다시 그립니다. 다시 8부터 시작해서 F0은 8에서
이렇게 그냥 조금 더 올라와서 요 정도쯤을 그립시다. 그래서 얘네들 예쁘게 원래 그려야 되는데 원래 대충 요 정도 하지 뭐. 자, 그래서 여기가 0이고 그럼 여기가 아까 4가 됐고 여기가 7이 됐고 여기가 10이 됐고 이 정도 숫자들을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합시다. 여기에다가 이제 4랑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5개를 만들어야 돼요. 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여기가 어디였더라? 여기서 잠깐만 이게 3만큼이 아니지. 이게 한 칸이 60가야 되죠. 여기가 4가 잠깐만 뒤집혔으니까 헷갈려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다시 그릴까? 다섯 개. 그냥 5개 갑시다. 대충 여기가 한 주기가 12였으니까 여기서 1 빼서 여기 10이 될 거고 여기로 갑시다.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16 한 주기가 10이었으니까 여기 반 주기죠. 여기가 6만큼 여기 4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가 3 아니 6 여기가 3이지. 여기가 3만큼이니까 여기 19 이렇게 되겠네. 이만큼이 6이고 반토막이니까 3만큼. 18은 한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구간까지. 여기다가 G의 값에다가 18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T까지의 범위 0에서부터 T까지 18가지의 등호가 안 들어갔고 여기 안에서 5개의 점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4랑 Y는 4랑 Y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5개를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 이후로 여기다 4랑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 기껏 해봐야 3개예요. 3개. 하나, 둘, 셋. 이걸 4라고 치면 3개. 그러면 이게 좀 뻔한 거지. 여기에서 2개가 만나게 마이너스 4를 작업을 하면 여기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경계를 일단 잘 표시를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딱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작은 점. 그러니까 여기가 B 빼기 A인데 A가 음수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B 더하기 A가 최소값이 되지. 코사인 함수에서 사인 함수에서 여기가 최소값이 음수라서 얘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요거 2개를 연립을 하시면 뭐 B가 4가 나오고 A가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면은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건 아니구나. 뒤에 문제가 하나 더 남았어요. 여기서 다시 문제가 다시 시작해요. 어떤 G 알파를 집어넣었는데 B 빼기 A, A 빼기 B인가? A 빼기 B에 그럼 12가 나오지. 12개가 나와야 돼. 12개. 그러니까 어떤 알파, 이것도 T야. 끝점이 이제 T인데 12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4랑 마이너스 4에 대해서 나오는 개수니까 이렇게 보면 돼. 하나, 둘, 셋.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이게 반복이 되죠. 3개씩 계속 반복이 돼. 3개씩 계속 반복이 돼서 12개가 나오려면 이런 게 4번 반복되면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한 덩이, 이쪽에서 한 덩이.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반 칸이 잠깐만. 여기까지가 중간까지가 이게 한 칸이 3이니까 잠깐 이거를 또 구해야 되나? 이게 4칸이니까 딱 반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B인 거지. B가 4인 거고 그러면 여기가 원래 주기가 12야. 이거 계산이 안 되니? 잠깐만 사인이 이게 12인데
여기 계산이 안 돼요. 요만큼이 3만큼이야.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7이고, 3, 여기가 13이야. 그러니까 7을 기준으로 규칙을 잡아봅시다. 주기가 12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여기가 19 된 거지. 12, 19까지가 이렇게 6개, 그럼 12를 또 더하면 31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와야 되죠. 여기 11은 43이네. 근데 이게 답이 아니고, 이 끝에서, 이거 그냥 지우고 다시 볼게. 끝에서 여기가 43인데, 여기를 43이라고 생각을 해봐. 43인데, 사실은 t가 여기까지 와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와도 돼. 왜냐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잖아. 여기까지가 딱 12개였는데 t가 여기 이만큼을 침범을 해도 돼. 이 이하로 어쨌든 4랑 마이너스 4에서 맞는 점이니까. 그래서 이 간격이 필요합니다. 7에서 아까 6 지우면 돼. 여기 13이었겠지. 6이지. 당연히 간격은 6. 여기다 6만큼 더하니까 49가 돼요. 49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됩니다. 끝점이 빠져있어요. 끝점이. 여기 T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이게 문제 풀 때 틀려라 하고 내는 포인트야. 하여튼 뭐이 정도. 그 다음에 19번 한번 해봅시다. 19번. 18번은 뭐 집에서 해보시고 이것도 해볼만 해요. 18번도. 19번은 좀 쉬워. 이거는 그래프만 쓱 그리고 나면 개수를 찍으면은 그냥 한 번에 답이 나옵니다. 이 밑에 뭐 조건이 되게 살벌해 보이잖아. 근데 별거 없어요. 자, 0에서 2파이까지 a sin 3x야. 그러면은 세 덩어리를 그리면 돼. 똑같은 애를. 0에서 2파이까지 그럼 끝점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아이고 이래.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딱 그리면 이렇게 이게 사인의 3x야. 근데 여기에 a가 곱해지고 b가 더해져요. 그럼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최대값은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최소값은 당연히 b 빼기 a가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를 잡고 y는 n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gn인데 f형은 일단 1보다 크네. f형은 6인데 여기 대충 뭐 여기 1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f형이 유점인데 여기 1보다는 얘가 크다는 얘기야. 근데 f1과 g3의 개수가 똑같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여기다가 f1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3이라고 하는 애는 또 개수가 똑같대요. 그럼 3의 위치가 얘보다 조금 올라간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자, 여기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이렇게 되지. 7개. 7개인데 여기를 넘어서 이게 3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찍어야 돼요. 근데 그 개수가 G1, G2, G3, G4, G5를 더했을 때 28이 돼야 돼. 자, 이거 숫자를 그럼 어떻게 바라보냐면 대충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기준이잖아. 6, 5, 30이 기준이야. 30. 6, 5, 30. 6, 5, 30인데 그 개수보다 줄어들었어. 이 개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 점을 건드려야 돼요. 3개짜리로 뭔가 하나 나와야 돼. 3개짜리로. 그 위로는 빵개고. 그럼 이게 3개겠지, 당연히. 이게 점점점 n이 올라가면서 얘가 3개짜리예요. 그래서 얘는 6개. 그럼 이제 중간에 저 7개, 요걸 이제 계산하면 이제 개수가 안 맞아. 그래서 중간에 이걸 이제 다 6개로 보면은 6, 4, 24대 27이잖아. 그러니까 7개짜리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 그럼 7개짜리가 어디가 될까 잘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5란 말이야, 5. 이게 5고, 1이고, 이게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4가 되는 거죠. 1과 3의 개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2가 돼서 여기 7이 됩니다. 여기가 7. 그래서 뭐 그냥 정확히 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얘는 5가 되면 되고, 제일 작은 이 b 빼기 a라고 하는 애가 아니구나.
B가 2가 되면 됩니다. B가 2가 되면 되고 A가 3이 되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할 만한 겁니다. 이게